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드세요? 군대가 장난입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장난 아니죠. 난 그 장난으로 6명의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만두라 했지. 밥이 식잖아. 그 한마디가 폭발처럼 울렸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국밥을 푸는 평범한 조리원이 사실은 707특전사 여군조교 출신 그리고 50년 전 은폐된 작전의 유일한 생존자라는 걸. 그녀가 사라지자 군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삭제된 파일, 침묵하는 장관, 흔들리는 국기. 모든 게 낡은 군번줄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식었다고 생각한 국밥 냄새 속에서 다시 끓어오르는 정의의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정말 평범한 급식소 할머니였을까요? 아니면 군이 덮어버린 진실의 마지막 증인이었을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찬 빗줄기가 군부대 식당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안에 갇힌 비밀을 깨우려는 듯 끈질기게 말이죠.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애절한 멜로디가 빗소리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급식소 한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거대한 국솥 앞에서 75살의 한영숙이 국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영숙의 손은 오랜 세월 국자를 쥐어온 탓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움직임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민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익숙한 손동작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 속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듯 국자를 쥔 손가락에 미세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죠. 영숙은 이 부대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묵묵히 일하는 모범적인 조리원이었죠. 젊은 병사들은 영숙을 친할머니처럼 따랐고 영숙 역시 그들을 손자처럼 아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할머니의 가슴 깊은 곳에 어떤 비밀이 잠들어 있는지를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죠. 그런데 그때 식당 입구로 들어온 한 명의 여군이 영숙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5살의 이정은 병장이었습니다. 정은의 모습을 본 순간 영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평소 밝고 씩씩했던 정은의 얼굴에 선명한 멍 자국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왼쪽 뺨에서 턱까지 이어진 보라색 멍은 분명 누군가의 손바닥 자국이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른 병사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국자가 살짝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전 기억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녀의 눈동자에 차가운 분노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할머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정은 뒤로 42살의 오유리 중령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리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까지 띠고 있었죠. 유리는 정은을 흘끗 보더니 다른 병사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딴 표정하지 말랬지? 군기가 썩었어. 맞을 짓을 했으면 맞을 각오는 해야지.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감히 유리에게 반박할 용기를 내지 못했죠.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모두들 익숙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은 계속해서 국을 퍼담으면서도 두 사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그녀의 손이 국자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식당은 병사들의 대화 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리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식당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야, 이정은, 너 내가 시킨 보고서 왜 늦었어? 정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업무가 있어서. 다른 업무? 내가 시킨 일이 우선이라고 몇 번을 말했어. 유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부대 전체가 망가지는 거야. 정은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령님. 죄송하다고? 말로만 죄송하면 뭐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정은의 뺨이 다시 한번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뺨이었죠. 충격으로 정은이 들고 있던 식판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밥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바닥을 더럽혔고 그 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저 소리마저 멈췄죠.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유리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정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한영숙이 국그릇을 식탁에 내리쳤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유리의 깔끔한 제복에 묻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숨겨왔던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밥은 식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식히지 말아요.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간인인 조리원이 현역 중령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유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요? 민간인이 군 내부 일에 참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영숙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07 특전사 한영숙. 군번줄에 새겨진 글자를 본 순간 식당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707 특전사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할머니가 단순한 조리원이 아니라는 것을. 707 특전사라는 글자가 새겨진 군번줄을 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유리 중령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707 특전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군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것도 여군이 있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이게 진짜예요? 한 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군번줄을 다시 가슴속에 넣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묻어둔 카리스마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주도권이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시선이 모두 영숙에게 쏠려 있었고 유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문과 불신, 그리고 실망이었죠. 설령 그게 진짜라고 해도. 유리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군 내부 일에 간섭할 권한은.
하지만 영숙이 손을 들어 유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간단한 제스처만으로도 유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상급자에게 하듯 반응한 것이었죠. 권한이요? 영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때릴 권한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영숙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계급이 사람을 짓밟을 면허증은 아니라고 배웠는데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평소 유리를 두려워하던 병사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은은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밥을 치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유리는 제복에 묻은 국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군의 내부 문제입니다. 외부인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숙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외부인이라. 영숙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 외부인이 되었나 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흘린 피와 땀은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영숙은 국자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계속 드세요. 밥이 식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국을 퍼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동작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식사마저 하고 부대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병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지 않았죠. 대신 영숙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며 천천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정은은 바닥을 다 치운 후 영숙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쟤 때문에. 영숙은 정은의 뺨에 난 멍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는 건 뭘까요? 당신이 맞는 게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은이 말을 잇지 못하자 영숙이 다시 말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잘못하지 않았으면 맞을 이유가 없죠. 영숙은 새 그릇에 국을 떠서 정은에게 건넸습니다. 제대로 드세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은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며 국그릇을 받았습니다. 그때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참고 살면 누군가는 더 다치게 되어 있어요. 유리는 더 이상 식당에 있을 수 없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나가면서도 몇 번 뒤를 돌아보았지만 영숙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죠. 유리가 나간 후 식당의 분위기는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707이었을까? 그 시대에 여군 특전사가 있었나? 아무래도 뭔가 있으신 분 같은데? 영숙은 이런 소란을 의식하지 않는 듯 계속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둔 기억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2년 그 차가운 겨울, 사라진 동료들, 그리고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무게들이 말이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영숙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707 특전사셨어요? 정은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영숙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속에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국 끓이는 할머니일 뿐이죠. 하지만 정은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단순한 조리원이 아니라는 것을. 설거지를 마친 후 영숙은 혼자 식당에 남았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옛날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침착함만이 있었죠. 영숙은 군번줄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 넘은 낡은 군번줄이었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면서 영숙은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50년 전 그때처럼 동료들을 잃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급식소 할머니가 707 특전사였다더라. 중령한테 대든 거 봤어? 그 군번줄 진짜 같던데? 병사들의 대화는 온통 한영숙에 관한 것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병사들이 식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영숙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어 했거든요. 영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묵묵히 국을 퍼담고 있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존경, 그리고 묘한 경외감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할머니, 정말 707이셨어요? 한 1등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국을 떠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냥 밥 해주는 할머니일 뿐이죠. 하지만 병사들은 그녀의 겸손한 대답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 시절에 여군 특전사가 있었다고요? 또 다른 병사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없었죠. 공식적으로는 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더욱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북한 침투작전에 참가했다더라. 6명이 들어갔는데 혼자만 살아 돌아왔다던데? 그래서 지금까지 숨어 살고 있는 거래. 사실과 추측이 뒤섞인 이야기들이 부대 곳곳으로 번져갔습니다. 하지만 부대 상층부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령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민간인이 부대 질서에 개입했습니다. 즉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한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대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7 특전사라고? 그런 기록이 남아있나 확인해봐.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한영숙이라는 이름으로는 707 특전사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고? 네, 그 시기 여군 특전사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가짜 군번줄인가? 그것도 이상합니다. 군번줄 자체는 진품입니다. 1970년대 제식 군번줄이 맞습니다. 참모의 보고에 대령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기록은 없는데 군번줄은 진짜라고? 그때 한중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기밀작전 관련자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밀작전, 특히 북한 관련 작전의 경우 모든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신원조차 말소되는 경우가 많았죠. 만약 그렇다면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 오유리 중령에게 상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 중령, 급식소 문제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 곧바로 내보내세요. 이건 명령입니다. 유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즉시 해고하세요.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유리가 물었지만 대답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진 후 유리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분명 뭔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한편 영숙은 그날도 변함없이 국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부대 안에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찾아오는 병사들,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상층부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정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영숙은 국자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대는 변했겠지 했는데 냄새는 똑같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냄새요? 정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의 냄새, 은폐의 냄새, 그리고 두려움의 냄새요. 그녀의 말에 정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네요. 저녁 무렵 유리가 급식소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영숙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영숙은 손을 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됩니다. 유리의 말에 영숙은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연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유리는 영숙의 반응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상부 방침이라서 알겠습니다. 영숙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언제까지 일하면 될까요? 이번 주 말까지입니다. 유리의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인계 잘 해드릴게요. 유리는 영숙의 차분한 반응에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항의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영숙의 말에 유리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상했다고요? 이런 일들은 늘 반복되거든요. 영숙은 주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깊은 이해만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영숙이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네요. 한영숙이 부대를 떠나기 며칠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정은이 몰래 촬영해둔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은은 처음에 영상을 공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 해고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죠. 이대로 묻어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상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오유리 중령이 정은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한영숙이 군번줄을 꺼내드는 결정적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군식당 폭행 사건, 국밥집 할머니의 한마디에 부대가 멈췄다 였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10만을 넘어섰고 댓글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군인이네요. 군번줄 나오는 장면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런 분이 계셨다니. 707 특전사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영웅이 숨어 계셨구나. 하지만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 군기가 정말 문제네요. 민간인이 군 내부 일에 끼어드는 게 맞나요? 계급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 아닌가요? 논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여론은 영숙을 지지하는 쪽이었습니다.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메인에 관련 기사가 올라왔고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여군 특전사 부조리에 맞서다. 707 특전사 출신 할머니의 용기. 군 내 폭력 70대 할머니가 막아섰다.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부대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상급 부대에서는 연이어 질책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 왜 이런 일이 언론에 새어나갔지? 즉시 사태를 수습하라. 대령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오유리 중령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병사를 때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상부에서는 즉시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 조절 실패였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유리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영숙이 숙소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아침에 조리원들이 출근했을 때 영숙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단 2가지뿐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깔끔하게 개어진 조리원 유니폼 한 벌,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을 발견한 조리원이 급히 부대 간부에게 신고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영숙으로 보이는 여성이 5명의 동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10월 작전 참가자 명단 실종. 부대는 즉시 영숙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그녀에 대한 공식 기록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국방부 시스템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보 담당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요? 대령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럼 그 군번줄은 뭐였지? 대령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707 특전사 기록도 확인해봤나? 그것도 이상합니다. 1970년대 707 특전사에 여군이 있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정보장교의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그날 밤에 벌어졌습니다. 부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보안 담당자가 정기 점검을 하던 중 한 파일이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명은 작전명 고요한 바람, 기밀이었습니다. 언제 삭제됐지? 보안 담당자가 로그를 확인해 봤지만 삭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전문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파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고요한 바람이라. 대령이 파일명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1972년 작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편 영상이 퍼진 후 각계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위원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군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은퇴한 군인이 나서야 할 정도로 군기가 해이해졌다는 증거다.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한영숙이라는 인물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언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영숙이라는 인물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707 특전사 출신인지, 1972년 작전이 무엇인지, 왜 모든 기록이 사라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군 내 폭력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숨어 살던 그림자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군.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한영숙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50년간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다는 결의가 말이죠. 한영숙이 사라진 지 사흘이 지났을 때 부대의 정보 담당 장교 김상민 대위가 우연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민은 영숙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부대 창고에 보관된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폐기 예정인 낡은 문서들이었지만 혹시 모르는 마음에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죠. 먼지가 수북이 쌓인 서류 상자 맨 아래에서 상민은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문서들과 달리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겉표지도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순간 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1972년 10월이라는 날짜와 함께 북한 침투작전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상민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전명 고요한 바람 사일런트 윈드, 참가 인원 여군, 특수요원 6명, 작전 목적 북한 군사시설 정찰 및 정보 수집, 작전 결과 전원 실종, 생존 여부 불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 한 명 미귀한 생존 추정, 생존자는 한영숙 중사, 이후 행방불명. 상민은 손이 떨렸습니다. 한영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작전 참가자 명단이었습니다. 6명의 여군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5명에는 실종이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한영숙만 생존 추정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상민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문서의 진위를 의심했지만 공식 도장과 서명들이 모두 진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작전 승인자의 서명이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고위직에 있는 장성의 젊은 시절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상민은 급히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대령실로 달려간 상민은 숨을 고르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1972년 북한 침투작전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령은 서류를 받아들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냐? 대령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모든 도장과 서명이 진품입니다. 상민의 대답에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한영숙이 정말... 네, 1972년 북한 침투작전의 유일한 생존자인 것 같습니다. 대령은 서류를 다시 읽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군 6명이 북한에 침투했다고? 그것도 1970년대에? 당시만 해도 여군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전투 임무는 물론 특수작전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작전 승인자를 보세요. 상민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현재 국방부 차관 김철수 장성의 서명입니다. 대령은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김철수는 현재 군 최고 위급 인사 중 한 명이었거든요. 이런 작전이 있었다면
왜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상민이 서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전 관련 모든 기록, 영구 삭제 명령, 국가기밀보호법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령은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군. 바로 그때 이정은이 대령실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급식소 할머니 소식 들으셨나요? 정은은 영숙의 실종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령은 정은에게 발견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정은은 서류를 읽어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 작전의 생존자였던 거예요? 정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료 5명을 잃고 혼자서 50년을 버텨오신 거네요. 정은은 영숙이 왜 그렇게 조용하고 쓸쓸해 보였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어 사셨을까요? 정은이 물었습니다. 상민이 서류를 다시 뒤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작전 실패 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한편 그 시각 국방부 고위층에서는 비상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차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참석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상 때문에 과거 일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차관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가요?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1972년 고요한 바람 작전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작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작전입니다.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요. 바로 그 급식소 할머니 한영숙입니다.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영상 반드시 지우세요. 김철수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유령입니다. 50년 전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김철수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이 널리 퍼진 상태인데요. 한 참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죠. 김철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한영숙을 찾아서 완전히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면 우리 모두 끝장입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음산해졌습니다. 50년 전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참모가 물었습니다. 일단 관련 기록들을 모두 찾아서 완전히 없애세요. 김철수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영숙을 찾아내세요. 그녀가 어디 숨어 있든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영숙이 단순히 도망치거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50년간 준비해온 마지막 작전을 시작했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 편에 서 있었거든요.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한영숙은 낡은 군번줄을 꺼내어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이제야 너희 원수를 갚아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녀의 눈에는 50년간 참아온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영숙이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전국의 군부대 인트라넷에 동시에 이상한 파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파일 제목은 양심은 사라지지 않는다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일을 열어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3가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72년 고요한 바람 작전의 완전한 보고서였습니다. 작전 계획부터 실행 과정, 그리고 참가자 6명의 상세한 프로필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정은이 촬영한 폭행 영상의 고화질 버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찍힌 은폐 명령서였습니다. 은폐 명령서에는 구체적인 지시사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2년 고요한 바람 작전 관련 모든 기록을 영구 삭제할 것, 생존자 한영숙의 신원을 완전히 말소할 것, 관련자들의 입을 영구히 봉쇄할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필요시 물리적 제거도 불사할 것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파일이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정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급히 상황 보고에 나섰고 국방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보안 시스템에 침입한 건가? 누가 이런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었지?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파일이 군 인트라넷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몇 시간 후 같은 파일이 주요 언론사와 국정감사위원들에게도 동시에 전달되었습니다. 익명의 발신자가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특종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각 방송사와 신문사는 군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해 문서 분석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문서가 진짜였습니다. 이건 진짜 1970년대 국방부 공문 양식입니다. 한 전문가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도장과 서명도 모두 당시 것들과 일치해요. 또 다른 전문가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은폐 명령서 작년에 갱신된 것 같네요. 최근까지도 이 작전이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날 저녁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50년간 숨겨진 여군 실종 사건, 은폐의 진실 드러나. 국방부 고위층, 군 폭행 사건 뒤에 과거 비리 은폐 의혹. 1972년 북한 침투작전, 여군 6명 중 5명 실종.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50년 동안 이런 일을 숨기고 있었다고? 그 할머니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오셨구나. 국방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인터넷 댓글창은 분노의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즉시 움직였습니다. 군내 은폐 문화 척결을 위한 시민연대가 긴급 결성되었고 한영숙 할머니를 찾습니다.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고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라, 은폐를 중단하라 고 외쳤습니다. 국회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정감사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군 내 폭력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50년간 감춰온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대응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들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력의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밀이 포함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 전술이었습니다. 김철수 차관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김철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밀 문서를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영숙이 어떻게 이런 문서들을 확보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관님,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부인하자. 문서의 진위를 의심한다고 해. 김철수가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한영숙을 반드시 찾아내라. 그녀가 또 무슨 폭탄을 터뜨릴지 모른다. 하지만 김철수의 예상과 달리 한영숙은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당당히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한 작은 여관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깔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제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복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50년 전 받았던 훈장들이었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제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김철수 차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국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사들은 이른 아침부터 국회 앞에 진을 치고 있었고 시민들도 몰려들어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기 1시간 전 국회 계단 아래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검은색 제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한영숙이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손에는 50년 된 군번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영숙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그 할머니 아닌가? 진짜 한영숙 할머니네. 곧 수많은 카메라가 영숙을 향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영숙은 조용히 계단을 올라가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는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년간 숨어 살던 유령이 마침내 세상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장은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한영숙이 검은 제복을 입고 당당히 입장하자 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50년간 숨어 살던 전설의 인물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방청석에는 시민들과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생중계 카메라들이 영숙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국방부 장관은 영숙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물컵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50년 전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영숙은 천천히 증인석으로 걸어가면서 김철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50년간 쌓인 분노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한영숙 씨가 맞습니까? 위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마이크 앞에 앉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1972년 고요한 바람 작전에 참가했던 707 특전사 한영숙 중사입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인물이 직접 자신의 정체를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김철수가 급히 일어나서 항의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사람의 신원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숙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이 군번줄을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진품이었습니다. 1972년 제식 군번줄이 맞았고 한영숙이라는 이름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 군번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이 김철수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장관님은 50년 전 고요한 바람 작전을 기억하시나요? 영숙이 직접 김철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작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 처리된 당신이 무슨 말을. 하지만 영숙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망 처리요? 영숙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세요. 넌 이미 죽은 사람이다.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라고 하셨죠. 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USB를 높이 들어 올리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50년 전에 제 동료 여군 6명을 북한에 보내고 죽게 만든 증거,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협박한 증거까지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영숙은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서자 과거 일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은폐하려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이 USB 내용을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USB 내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작전 계획서, 6명의 여군 사진, 그리고 작전 실패 후 김철수가 직접 작성한 보고서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철수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한영숙, 넌 이제 죽은 사람이야. 동료들이 죽은 건 내 책임이기도 하고 평생 입 다물고 살아. 만약 이 일을 누구에게라도 말하면 너도 사고로 죽을 수 있어. 50년 전 김철수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철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50년 전 녹음이 어떻게 이렇게 선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음성 분석 전문가가 즉석에서 확인한 결과 조작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군의 명예, 그건 권력자들의 체면일 뿐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짜 군의 명예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 것,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밥 한 그릇에도 사람의 온기를 담는 일입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전국 시청자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댓글창에는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진짜 군인다운 분이세요. 50년간 혼자 견뎌오셨구나 같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철수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지자 검찰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김철수 장관님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그리고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수갑이 김철수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회장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50년 전 죗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즉시 후속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오유리 중령은 폭행 혐의와 은폐 시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반면 이정은 병장은 모든 혐의에서 벗어나 원래 부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숙의 증언을 계기로 군내 폭력 척결 대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기자가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야 진짜 군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50년간 품어온 한이 풀린 듯한 평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을 나서며 영숙은 가슴에 군번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얘들아.
이제야 너희 원수를 갚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마침내 해방감을 느끼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사건으로 도배되었습니다. 50년 만에 밝혀진 진실, 한 할머니의 용기가 바꾼 대한민국, 군의 양심을 되살린 국밥 할머니 같은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 국민이 한영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때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부대 식당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밝은 미소가 돌아왔고 식당 곳곳에서 자연스러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식당 정면 벽에 새로 걸린 액자였습니다. 액자 안에는 젊은 시절 한영숙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707 특전사 제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금색 글씨로 새겨진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여군 특전사 교관 한영숙 중사, 사라진 군의 양심을 다시 세운 사람. 액자 옆에는 태극기와 함께 작은 꽃다발이 늘 놓여 있었습니다. 한영숙은 이제 공식적으로 부대 급식소의 명예 고문으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필요도 없었고 과거를 부정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사과와 함께 그녀에게 50년 늦은 훈장을 수여했고 1972년 고요한 바람 작전도 공식 기록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라진 5 동료들의 이름도 국립현충원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숙은 변함없이 국밥을 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야 할 비밀도 없었고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무게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 옆에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이정은이었습니다. 정은은 폭행 사건 이후 영숙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영숙의 증언을 듣고 난 후 정은은 자신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내 인권보호관으로 자원했고 지금은 영숙과 함께 급식소에서 일하며 후배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 맛이 특히 좋네요. 정은이 국을 떠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오랫동안 마음에 짐을 지고 살았거든요. 정은은 영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영숙은 잠시 국자를 멈추고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의 싸움은 끝났지만 사람의 싸움은 늘 이어지지. 영숙의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조리와 불의는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중요한 건 그때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모든 병사들이 영숙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밥 부탁드려요. 영숙은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한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든든하게 먹어야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어요. 새로 부임한 김미영 중령도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영은 오유리와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사들과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했고 무엇보다 부하들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했습니다. 영숙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미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중령님도 고생 많으세요.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영숙의 말에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미영의 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끝난 후 영숙과 정은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의 애절한 노래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후회하는 일 있으세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후회라.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좀 더 일찍 나섰어야 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5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을까 싶거든요. 정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나서신 타이밍이 최고였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오후가 되자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국립현충원에서 1972년 고요한 바람 작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영숙은 가슴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자신과 함께한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영숙이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군번줄을 정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차례예요. 양심과 용기를 말이에요. 정은은 군번줄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영숙이 정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기쁜 일이에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영숙은 식당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추모식에서 돌아온 영숙은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조용한 식당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은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대 곳곳에서 태극기가 저녁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동료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은이 말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영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작전 보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무 완수, 동료들의 명예 회복, 군의 양심 재건. 영숙의 눈가에 미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식당 벽에는 새로운 명패가 하나 더 걸렸습니다. 영숙이 정은에게 물려준 군번줄 아래 새롭게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고요한 바람, 끝내 사라지지 않은 이름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추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덥지 않았다. 정의는 식지 않았다. 영숙은 이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50년간 가슴에 품어온 비밀과 고통을 모두 털어낸 후 그녀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후배들에게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부대 전체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태극기는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기분이다. 그날 밤 영숙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도 없었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오래전 잃어버린 동료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그들도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영숙아. 이제 푹 쉬어. 동료들의 목소리가 꿈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국밥 냄새가 다시 식당에 퍼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빛인 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